그럼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확률적 우위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선행편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확률적 우위가 도대체 뭐냐? 백테스팅에서 확률적 우위는 뭐 데이터로 승률을 측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수익폭과 손실폭이 똑같은 전략이 있다고 하면은 뭐 승률이 52%다. 그럼 뭐 2% 우위가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시황 분석이나 연역법, 유추법 이런 데서 확률적 우위는 어떻게 아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충 이제 확률적 우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영역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중장기 시황 분석에서도 귀납적인 백테스팅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어떤 분기 단위, 연 단위 퀀트 투자 마찬가지로 통계적인 의미는 조금 적을 수도 있어도 시도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직했던 켄쇼라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만들었던 엔진이 약간 이런 부분을 하는 엔진이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드가 금리를 0.25% 인하했을 때 주식 채권들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뭐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과거에 금리를 0.25% 인하했던 케이스들 다 그냥 찾아가지고 뭐 10개면 10개 중에 뭐 8번은 이 주식은 어땠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켄쇼 엔진에서는 뭐 자연어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런 이벤트들이 다 정리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검색하면은 금리가 0.25% 인하했던 케이스들 다 찾아주고 거기 관련되는 모든 이제 금융 상품들의 움직임을 분석해주고, 그런 부분, 아니면 뭐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 6개월 동안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는지, 요런 어떤 질문들은 표준화되지 않아서 애널리스트가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그런 8만 가지 이벤트들을 그런 뭐 자연어 처리 엔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검색해서 찾고 결론을 도출해주고 이런 걸 했던 엔진이라서 중장기 시황 분석의 귀납적인 백테스팅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엔진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시황 분석에서 어떤 본인의 예측을 과거 케이스들을 그냥 수동으로 찾아서 분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요 엔진은 이제 켄쇼가 한 6천억 정도에 매각된 후에 외부에 이제 셧다운을 시켰는데 요 왜 셧다운 시켰는지는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어떤 방법은 이벤트 각각이 아니라 분석을 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확률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그리스 사태, 위안화 위기, 코로나 사태, 그렇게 개별적인 이벤트를 바라보면은 금융위기를 여러 번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금융위기를 분석하려고 하면은 어떤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도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없죠. 근데 금융위기, 그리스 사태, 위안화 위기, 코로나 사태, 그런 이벤트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나를, 어떤 내 승률을 계산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나의 사고력, 나의 분석력을 승률, 그렇게 계량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겠죠. 왜냐하면 요게 단일한 어떤 이벤트들이지만 이런 단일한 이벤트들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행위를 내가 반복하니까 그 반복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할 때도 뭉뚱그려서 그냥 내 승률이 얼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분석한 시나리오와 논리 단계를 분류해서 승률을 계산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드의 행보에 대한 그런 예측들은 내가 2년 동안 16회 했는데 그 중에 10번 정도는 맞았다. 근데 인플레나 고용 등의 거시지표 추이에 대한 그런 예측은 25번 중에 10번밖에 못 맞았다. 이런 식으로 시황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나 논리나 그런 거시경제에 대해서 그룹으로 나눠서 본인의 어떤 뷰를 기록하고 이런 통계를 기록해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는지, 그런 거를 점점 알아나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고 중장기 투자자도 그런 투자 일지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일지를 쓰다 보면은 본인의 예측이 얼마나 50%에 가까운지 숙연해지게 됩니다. 저도 뭐 시황 분석을 하고 뭐 글도 쓰고 하지만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도 5년 전보다 몇 %씩 그게 올라가는 그런 거에 대한 재미가 또 있죠. 그래서 이런 시황 같은 부분도 결국은 어떤 잘 맞추는 사람을 찾아서 따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맞추고 틀리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오답 노트를 만들고 그런 기록을 만들면서 공부를 해 가셔야지 그게 결국은 본인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막 귀찮고 하지만 진짜로
이게 몇 년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조금씩 재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시황이나 연력, 유추 이런 영역에서의 확률, 확률적 우위 이런 거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확률에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도주의 확률이라고 해서 100개 중에 72개가 빨간 공이니까 빨간 공의 확률이 72%다. 이럴 때의 어떤 그 빈도수를 이제 세서 말하는 확률이 있고, 베이지안 확률이라고 해서 이런 프레임에서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내일 비 올 확률 얼마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어떤 주장이나 명제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의 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했는데 코비드의 확률이 80%다. 이 문장이 있을 때 빈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100명을 반복해서 확인하면은 80명 정도가 코비드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베이지안적인 관점에서는 코비드에 걸렸다는 의사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80%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빈도주의자는 객관적인 빈도로서의 확률, 베이지안은 주관적인 믿음으로서의 확률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해서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음 대선에 바이든이 재선될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빈도주의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의 어떤 그 대선을 수없이 많이 평행 우주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다 세 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는 한 요 빈도주의적인 확률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베이지안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확률을 정한 다음에 추후 입수되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 그리고 뭐 추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업데이트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많은 예측들이 이지선다거든요. 뭐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되냐, 아니면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 그런 이제 이지선다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서의 퍼센트보다 두 선택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근거가 있는지, 더 증거가 많은지, 그런 게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와 새로운 증거가 들어오면은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선택하는 방식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베이지안적인 확률 개념을 써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접근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데 확률적 우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다른 개념을 좀 혼용을 해서 조금 명확히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률적 우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처음 두 번째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귀납적인 백테스팅, 이제 횟수가 적더라도 캔쇼 엔진처럼 그렇게 세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벤트, 각각 이벤트가 아니고 분석을 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승률이나 그 분석력의 맞을 확률, 그거를 계산해서 뭐 토픽별로 예측 성공률 같은 걸 재볼 수도 있고, 이제 두 번째 어떤 확률적 우위 개념의 두 번째에서는 시장을 분석할 때 어느 쪽이 더 확률적 우위가 있는 선택인지, 그걸 선택할 때의 어떤 확률적 우위에 있어서는 베이지안 확률 개념을 좀 생각을 해서 적용해 봐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그런 확률적 우위를 쌓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초장기,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눠서 연력, 유추, 귀납까지 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좀 잡아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탑다운 방식인데, 물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 사람마다 다르고 대가마다 다르고 다양한 공부 방식이 있겠죠. 근데 그냥 제가 정리한 그런 내용은 한 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요 한 가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우선 초장기 뷰를 개선하는 법은 무조건 독서와 비판적인 사고, 거의 뭐 독서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달러 패권이라든지 미중 전쟁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뭐 리서치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겠죠. 다들 뭐 전부 다 뭐 그런 책을 읽거나 잡지를 읽거나 주간지를 읽거나 그런 거에서 이제 얻으면서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서를 많이 하시면서 독서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저자마다 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뷰를 비교해 보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키워 나가시는 부분. 그래서 뭐 몇 가지 지금 생각나는 거 간단히 몇 개를 이제 추천드리자면은 뭐 여기 오른쪽에 더 뉴맵, 아니면은 레이 달리오가 최근에 이제 저번 달에 낸 책인데, 이제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쓴 책인데, 요거 두 개가 이제 최근 책들 중에서 읽어볼 만한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연준에서 나오는 논문들, 요런 논문들이 정말 어떤 초장기 뷰를 잡기에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이코노미스트, 뭐 월스트리트 저널 요런 일간지나 주간지에 사설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영어로 돼 있고 한글 번역은 조금 늦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짬이 나면은 이런 책이나 그런 거 요약도 해보려고 하는데 짬이 날 수 있을지 일단 봐야겠죠. 그래서 그게 초장기고, 그 다음 장기에 관련해서는, 장기뷰는 결국 시장체제를 잘 나눠야 되는 부분, 그 시장체제가 변화를 할 때 그 포인트를 캐치해내는 부분인데, 최근 몇 년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네 가지로 2020년과 2021년은 나눌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이거는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본인이 익숙한 방식으로 계속 나눠 보시고, 그 본인이 나눈 방식에 맞게 투자 전략이랑 진입 방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최적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런 시장 체제에 관련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틀렸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걸 또 초장기 뷰로 피드백을 주고,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초장기 뷰와 장기 뷰의 차이는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초장기 뷰는 거의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나중에 역사로서만 알 수 있는 그런 거고, 장기 뷰는 그래도 이제 어떤 베이지안적 관점이나 아니면은 일어난 이벤트에서 맞고 틀린 증거들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요 마켓 레짐에 대해서 조금 잘못 판단했던 부분들이 연준이 계속해서 일시적이라는 레토릭을 철회하지 않고, 물론 12월달 11월 말 그쯤에 철회를 했지만 계속 철회하지 않고 밀고 나갈 때, 그런 증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지금 2021년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증거들을 발견하고 계속 이제 초장기 뷰로 왜 그러면은 페드가 과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완화책을 뿌리고 있을까 생각해서 초장기 뷰를 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단기, 중기에서의 확률적 우위는, 중기는 시황 분석, 시나리오 분석, 본인의 어떤 관점, 예측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각 분류별 본인의 예측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연력과 유추에 대한 훈련. 그 다음 단기에서는 주식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석들이나 선택들,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략 분석, 시그널, 퀀트 매매, 이제 귀납적인 영역,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다뤄보고 어떤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봤는데, 근데 이제 오늘 영상만 보시면 혼자서 어떻게 저렇게 다 공부를 하나, 예를 들어서 초장기 뷰야 책이야 읽어보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훈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막막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년에 이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달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냥 개인 차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지 쓰는 거, 개인 어떤 투자나 매매 외적으로도 제가 어떤 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커뮤니티 포스팅에 제가 연말 글을 쓰기는 했는데, 투자에서도 결국은 본인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뭔가 본인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계속 그런 일지를 쌓아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는 경제 상황, 시황 분석, 본인의 종목, 보유 종목에 대해서 정리하는 습관, 트레이더는 이걸 포함해서 매매 일지를 쓰는 습관. 근데 이런 노력 없이 그냥 유튜브만 보는 것은 사실은 수능 준비하면서 그냥 인강만 청취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방송에서 어떤 경제 상황 얘기해주고 시장 분석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때그때만 그냥 납득하고 그때 상황을 이해하는 거에서 그냥 그치게 되고, 그게 본인의 어떤 재테크나 투자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실력 향상에는 거의 그냥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정리를 해보고 본인 생각도 써보고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를 포함해서 어떤 유튜브나 타인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진 못해요. 세상에 어떤 고수익을 주는 리딩망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종목 집어드릴 수 있는 그런 유튜버도 없고, 저도 그럴 능력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요새 불과 1년 반 만에 코스피는 2배, 나스닥은 2.5배, 일부 코인들은 막 1000배 상승하는 진짜 어떤 역사 속에서 전례 없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무지성으로 매수했으면은 돈 더 벌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근데 1, 2년 상가는 그럴 수 있어도 5년, 10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절대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성실하게 공부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수능 한번 잘못 봐서 좋은 대학 못 가고 좀 하향 지원해서 가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20대에도 계속 그렇게 성실하게 학점 관리도 하고 취업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30 중반 그렇게 넘어가면은 결국은 반짝 어떻게 뭐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고 그런 친구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내실 있게 재테크도 잘하고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스테이터스나 어떤 직장이나 스펙들 그런 것들 차고차고 잘 쌓아 나가서 훨씬 더 좋은 곳에 가 있거든요. 결국 인생이나 투자나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코인 질렀는데 막 10억 벌어서 파이어하고 그런 친구들도 주변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카지노에서도 잭팟 터진 사람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고 충분히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끔 어떻게 운이 좋아서 터지는 거에 이제 흔들리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삶 그런 게 사실은 더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 대한 노력도 여러분에게 일확천금을 주고 슈퍼 개미를 만들어주지 못해도 적어도 장기간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복리 마법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에는 이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그냥 뭐 하이레벨에서 개괄적으로 훑는 거긴 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결산 영상 올리면서 그 책 이벤트도 이제 발표하고 그런 부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